벤처 창업가 정신 4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창업 기업에서 청년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기업은 BNP로서 김민정 대표이고 주요 사업은 건축용 패널이 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캐드를 배웠고 대학에 와서 건축업계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5년간 외장 패널 시공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창업선도대학에서 지정이 되어 창업 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여성이라는 선입견, 자본에 대한 걱정,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가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고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을 선정받게 되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창업선도대학 창업 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나 생산비, 마케팅, 홍보비 등에 많은 지출이 들어갔고 경험을 통해서 인건비의 절약과 외주 용역 비용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에 참여하였고 이 외장 판넬과 관련된 BMP 판넬 가공 시공에서 박람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 접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이제 건축 시장의 보수적 분위기와 불경기로 인한 건축 시장의 침체, 이러한 시기에 맞물려 단가가 낮고 시공하기 쉬운 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건축 시장 역시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1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신뢰를 얻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이 성공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부분은 KBM이라는 기업의 이상원 대표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야구 매니지먼트 앱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대표는 초중고 12년간 야구 선수 생활을 하였고 대학교 때 부상으로 인해서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개최된 기업 대표의 성공 스토리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어 20대 초반에 창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파티 사업으로서 사람을 모으고 호텔에서 파티를 맡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광고 대행업을 시작하였고 두 번의 성공을 거둔 이후 자기 했었던 야구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이 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선수들과 학부모, 코치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아마추어 야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적 야구를 인에게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닛이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이것이 창업선도대학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많은 신경을 써서 프로야구라는 것이 고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고 고객들과의 대화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야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션캠을 이용해 자신의 스윙 자세를 활용해 온라인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 회사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코치까지 추천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야구 외에도 골프와 테니스의 오프라인의 통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야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통합 플랫폼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골프를 전문 골퍼에게 배울 수 있고 야구를 전문 프로야구 선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로아의 김경문 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온 오프라인 추모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창업 지원 사업 포스터를 보고 이게 지원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출하려던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돌아가신 분의 아이디나 개인정보를 정리해주는 디지털 유산관리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국가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IPN이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게 됩니다. 고인의 정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남겨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인에 대한 자서전, 영상, 추모 사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3,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외부 투자를 받은 일 없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로아라는 이름은 Road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길의 약자이며 수고로울 로에 짊어지하, 수고를 자신들이 짊어진다. 회사가 짊어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삶의 행복을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모 사업을 단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새로운 추모 문화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 성공 사례를 보았고요.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성공 실패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논문인데요. 우리나라 창업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서 창업이 왜 실패하는지, 성공한 창업기업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정책의 방향을 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창업 정책으로의 전환, 창업의 투자보다는 창업가 중시형, 사람 중시형 창업 정책의 지향, 창업 정책의 현장 중시 운영과 성과관리 강화 등을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창업률이 높은 데에 반해 창업기업의
창업 후 5년 후 생존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업률은 높지만 창업기업의 약 70%가 5년 이내에 실패하는 창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창업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효율적이며 창출된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의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실패 요인을 보시면 창업기업의 경우 지속성장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적 원인과 기업 원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역량은 시장 구조적 요인보다는 기업 요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실패 패턴으로는 사업 준비가 부족했다, 아니면 자원을 획득하지 못했다, 전략이 부재했다, 마케팅이 실패했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실패가 창업 과정 중, 즉 개발과 생산, 판매 중 어느 단계에서 실패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패 요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창업 개발과 생산, 판매로 나누어서 개발에서의 실패되는 요인으로는 개발 지연으로 인한 자금난, 창업팀 내의 갈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자금난으로 인해 생산이 실패할 수 있으며 자금난의 주요 원인은 개발된 아이템의 시장성이 부족하여 필요한 자금이나 조달, 투자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에 있어서는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경쟁업체의 진입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판매 악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창업 실패 사례 중 개발 단계에서 실패한 사례는 19.2%, 생산 단계에서는 15.4%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단계에서의 실패 사례는 6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매의 경우 가장 큰 실패의 단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단계에서의 실패 요인으로는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원인 이외에도 시장 위험이 있어서 환위험, 금융위기, 자연재해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 실패의 분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창업 실패가 개발과 생산, 판매 단계에서 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실패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으로는 창업 기업이 최소 3년이 지난 평가 시점에 생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성장 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이 성공한 창업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성장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사업 모델을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팀과 고객 분석, 시장 매력도, 경쟁 우위, 마케팅 계획, 재무 계획, 리스크 등으로 역량을 평가하였습니다.
성공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자금 사정보다는 기술 경쟁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보다는 고객 지향성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성공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자금 사정, 기술 경쟁력, 고객 지향성이 모두 우수하나 중요도는 고객 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 역량 수준은 시장 요인과 기업 요인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기업 요인의 영향력이 시장 요인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업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의 퍼즐을 맞춰보면 창업 실패의 근원은 창업 아이템의 시장 검증 부족인 경우가 다수이며 일반 창업기업은 시장의 성장 전망이 밝고 기술 차별화가 실현되면 창업 아이템 시장성이 검증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성장 역량이 우수한 성공 창업기업은 자금 사정보다는 기술 차별화를 중시하며 기술 차별화보다는 고객 지향성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투자보다는 돈보다는 창업가, 즉 사람을 중시하는 창업 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가 중시형의 경우 준비 단계에서 실패 확률을 낮추고 실패 시 재기 지원을 통해 두려움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창업가의 경험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영자원의 부족에 대해서는 자금과 공간,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창업가가 창업 아이템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성과를 측정하며 학습을 통해 소비자 반응에 민감하게 방향 전환하는 린 창업, 린 스타트업의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업 정책에서 중요한 세부 시책별로 창업자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현장 평가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가의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아이템, 검증 부족에서 기인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창업 기업 수보다는 생존율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과 창업가 중시한 창업 정책의 지향, 창업 정책의 현장 중시 운영과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업기업의 성공 실패 요인 분석과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